반도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올 연말이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좋은 주식들을 좀 싸게 잘 사놓으면 내년 상반기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주식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슈퍼 사이클이 예전처럼 이 전통 수요를 중심으로 오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모리 가지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올 상반기의 기대처럼 AI와 메모리 반등의 사이클이 중첩됐다 그러면 이게 슈퍼 사이클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죠. AI는 확실한 수요가 있고, 그럼 전통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냐, 어떤 각도로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HBM은 잘 해야 되고요. 따라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통한 파운드리 쪽에서 AI 수혜를 가져와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아니고 기존의 이제 전통 수요 회복, 메모리 전통 수요 회복, 그리고 뭐 모바일 쪽에서 일부 수주 받는 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높은 멀티플을 못 줍니다. 높은 멀티플을 받으려면 AI 혁명에서 우리가 뭔가 주요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높은 밸류를 인정을 받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너무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요. 챗GPT가 GPT 3.5 기반으로 했고 GPT-4가 4.0 기반이잖아요. 근데 얘가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멀티모달까지 학습을 해서 정말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영화 허처럼 얘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료라서 써본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한데요.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AI 모델 쪽에 높은 멀티플을 주면서 베팅하는 건 좀 리스크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치면요, GPT-4가 그냥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퀄리티가 너무 높으면 그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 어떤 의료 같은 것들, 그 영상 데이터들 그냥 갖다 주면 얘가 뽑아내는 그냥 그 퀄리티 수준이 굉장히 괜찮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특화된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뭐 튀는 업체는 나올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때 앵거리버드라는 뭐 엄청난 그 게임이 나왔고, 이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내놓는 업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거기서 약간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누군가 이 웹 플랫폼을 장악하는 업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라이코스나 뭐 이런 엠파스나 뭐 야후 같은 업체들이 결국은 위너가 되지는 못했잖아요. 뜬금없이 구글이 위너가 됐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정말 포털에서 5등, 6등 하던 네이버가 결국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특정한 기업에다가 너무 미래에다가 너무 확실한 베팅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그 우리 모바일 시대에서도 보면 프로세서, AP라는 것들이 다 자체 설계 쪽으로 갔잖아요. AI 반도체도 지금은 범용인 엔비디아 칩을 쓰는데 점점 주문형 반도체를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서만 AI 칩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에 이제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일단 파운드리 수요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칩을 설계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IP 생태계인데, 최근에 상장한 ARM 같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 설계 툴을 제공해주는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2.5D 구조에서 보면 주상복합 구조잖아요. GPU하고 HBM이 인터포져 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IP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CXL이라는 이런 인터페이스, 그런 쪽에서는 램버스라는 회사가 유력하죠. 그런 회사들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약간 프록시 마켓으로 해서 뭐 IP 비즈니스를 하는 칩셋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최근에 이제 또 상장 준비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도 뭐 괜찮은데, 약간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안정성을 보면 칩셋 미디어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타격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그동안에 그 미국이 그 작년 말에 중국 AI 산업의 약진을 막기 위해서 A100이나 H100 같은 하이엔드 칩을 못 팔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성능을 반절 이하로 떨어뜨린 A800, H800이라는 중국향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능을 절반 떨어뜨렸으면 가격이 싸야 되는데 A100이나 H100보다 비쌌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남겨 먹으면서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이번에는 A800하고 H800 같은 중국향 반도체도 팔지 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못 사니까 인텔의 가우디2라는 칩도 많이 썼어요, 중국이.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면 당장은 어떤 중국에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갑자기 애플이 우리도 GPT 합니다 라고 치고 나옵니다. 애플이 지금 시리 기반의 AI잖아요. 근데 생성형 AI 쪽으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에 AI 서버 쪽을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조달하겠다. 지금 예산 잡힌 게 올해 예산이 6억 2천만 달러, 내년이 45억 달러 잡혀 있어요. 그럼 엄청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칩으로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칩 H100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죠. 칩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에 나오는 이제 B100이라는 그 H100 이후에 그 호퍼 기반 이후에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칩이 있거든요. 이걸 많이 사겠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만들면 쪽쪽 비싸게 팔 수 있는 고객들이 줄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못 판다고 해서 크게 데미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애플 같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냐는 거죠. 다른 빅테크들도 생성형 AI 쪽으로 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은 급하게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할 때는 엔비디아 칩만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쪽 수요가 충분히 상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AMD가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의 90%는 엔비디아 칩이 독점하고 있고, AMD도 이제 MI300X라는 칩도 꽤 쓸만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게 쿠다라는 생태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뭔가 개발할 때 이 쿠다 생태계에서 그냥 소스 코드 가져와서 개발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AMD 걸 칩을 쓰면 쿠다를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다 컴파일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역해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노가다라는 거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컴파일해서 막 쓰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컴파일을 미들웨어 업체들이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뭐 구글의 뭐 텐서플로우나 뭐 그 메타의 파이토치 같은 데서 이런 컴파일들을 막 준비해줘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 칩도 문제지만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쿠다 생태계를 넘어서는 게 다른 업체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HBM 쪽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하는 쪽에서는 이제 수혜를 보는 업체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이 있죠. 사실 찐으로 보는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찐이고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그 TC 본딩이라는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디스코나 뭐 배시 이런 업체들이 하는 거를 이제 국산화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지금 제가 전방시장 그 엔비디아 이야기했지만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방시장이 5배, 뭐 3배씩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좋은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죠.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서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업체들 보면 케미칼 업체들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나노 GAA 쪽에 이제 초상계 에천트를 납품하는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EUV용 PR하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그런 세정액을 하는 그 케미칼 납품하는 한솔 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DDR5 쪽으로 전환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DDR5 침투율이 한 10%대 정도 되는데 연말 되면 한 20%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DDR5 침투율이 50%를 넘어설 것 같아요. 이게 감산의 효과 때문에 빨리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업체가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최근에는 테스트 업체들도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DDR5 테스터 쪽, 뭐 DI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엑시콘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인데요. 중요한 게 선행하는 경기 민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꺾일 때보다 먼저 빨리 꺾이고요. 글로벌 경제가 반등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반등하는 게 반도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경기하고 우리 업황이 좀 다르게 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사이클이 이제 우리한테 조금씩 오고 있는 거예요. 상승 사이클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업황보다는 6개월, 9개월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반도체 주들의 흐름은 6개월, 9개월 뒤에 미래를 당겨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올 연말이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연말에 대주주 요건 때문에 또 시장이 밀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 좋은 주식들을 좀 싸게 잘 사놓으면 내년 상반기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주식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업황은 내년도 좋고 내후년이 더 좋아요. 그런데 선반영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한 그게 보이고 내년 하반기는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요즘에는 좀 압축되고 막 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순 그 기존 전통 수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AI라는 변수와 모빌리티라는 변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꽤 시세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내년 하반기는 내년 한 4월, 5월로 돼야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예전처럼 이 전통 수요를 중심으로 오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모리 가지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PC 사이클, 모바일 스마트폰 사이클,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 이런 사이클의 형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은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중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상반기의 기대처럼 AI와 메모리 반등의 사이클이 중첩됐다 그러면 이게 슈퍼 사이클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죠. AI는 확실한 수요가 있고 그럼 전통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냐, 어떤 각도로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고 AI에서 점점 모빌리티 혁명 쪽으로 시프팅 되는 그 타이밍하고 전통 메모리 수요의 어떤 반등의 중첩이, 이 세 가지 변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방향성은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그 상승의 폭, 에너지는 결국 그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